여러분, 혹시 매일 아침 드시는 그 건강식 정말로 건강에 좋은지 한 번쯤 의심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설탕을 끊고 단 음식을 멀리 했는데도 왜 혈당이 자꾸 오르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저는 그런 질문을 수십 년간 환자들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부터 먼저 제 식탁을 바꿨습니다. 오늘 그 비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당뇨는 약으로만 다스리는 병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숟가락과 젓가락이 그 답을 쥐고 있습니다. 저는 이승우 85세의 내분비 내과 의사입니다. 50년 가까이 3만 명이 넘는 당뇨 환자들을 진료하며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희망을 찾아주는 여정을 함께해 왔습니다. 저도 한때 당뇨 환자였습니다. 60대 초반 진단을 받고 약을 먹으며 매일 혈당 수치를 확인했지만 숫자는 좀처럼 내려가지 않았어요. 피로와 두려움 속에서 저는 생각했죠. 이대로 약에만 의존해서 살 수는 없다. 그래서 저는 처방전을 내려놓고 식탁 위에서 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저는 약 없이도 건강하게 85세의 나이에 여전히 환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지난주 제 진료실에 72세 박순자 할머니께서 오셨어요. 할머니는 매일 아침 건강 간식이라 믿고 군고구마를 드셨습니다. 이건 설탕도 없고 몸에 좋다던데요. 하시며 믿고 드신 거죠. 하지만 혈당은 280을 넘었고 손발이 저리고 눈앞이 흐려지는 증상에 시달리셨어요. 할머니는 손주들과 공원에 놀러 가는 걸 좋아하셨는데 요즘은 집 밖을 나오기도 두려워하셨습니다. 진료실에서 할머니가 저에게 물으셨어요. 선생님, 저는 설탕도 안 먹는데 도대체 뭘 잘못한 걸까요? 그 절망 어린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박순자 할머니 같은 분들을 저는 수없이 만나왔습니다. 건강을 챙기려 노력하는데 오히려 몸이 더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죠. 통계에 따르면 당뇨 환자의 70% 이상이 자신도 모르게 혈당을 올리는 음식을 매일 먹고 있다고 합니다. 설탕보다 더 위험한 우리가 건강하다고 믿는 음식들 말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그 위험한 음식 5가지를 하나하나 짚어드리고 여러분이 당장 오늘 저녁부터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혈당을 안정시키는 첫걸음을 내딛게 될 겁니다. 당뇨 때문에 손주와의 소중한 시간을 놓치고 싶지 않으신가요? 약에만 의존하지 않고 식탁 위에서 건강을 되찾고 싶지 않으신가요? 자, 그럼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봅시다. 먼저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중 당뇨 환자에게 뜻밖의 위험을 안기는 첫 번째 음식부터 알아볼까요? 자,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당뇨를 관리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흔히 믿고 있는 잘못된 상식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죠. 설탕만 안 먹으면 당뇨는 괜찮아질 거야. 저도 한때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50년간 당뇨 환자들을 진료하며 그리고 제 자신의 당뇨와 싸우며 깨달은 건 설탕보다 더 위험한 것들이 우리의 식탁 위에 숨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60대 초반 당뇨 진단을 받고 처음엔 설탕을 완전히 끊었어요. 단 음식, 케이크, 사탕 전부 멀리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혈당은 계속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아침에 혈당계를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 고민하던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설탕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매일 먹던 건강하다고 믿었던 음식들이 혈당을 뒤흔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 깨달음은 제 삶을 바꿨고 지금까지 약 없이 건강하게 살 수 있게 해줬습니다. 제 진료실에 오셨던 68세 박상철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박 어르신은 매일 아침 커피를 드시면서 설탕 대신 꿀을 한 숟가락 넣으셨어요. 꿀은 자연에서 온 거니까 괜찮지 않겠나? 하시며 믿고 드신 거죠. 꿀은 건강식품이라는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하지만 놀랍게도 꿀은 설탕과 거의 비슷하게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박 어르신은 매일 아침 혈당이 200을 넘었고
손발이 저리고 눈이 침침해지는 증상에 시달리셨어요. 결국 합병증 위험이 커졌다는 진단을 받으셨죠. 어르신은 저에게 물으셨어요. 선생님, 저는 단 음식도 안 먹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 절망 어린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박 어르신 같은 분들을 저는 수없이 만나왔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당뇨 환자의 60% 이상이 설탕을 피하면서도 자신도 모르게 혈당을 올리는 음식을 먹고 있다고 해요. 예를 들어 건강 간식이라 믿고 먹는 음식이나 자연에서 왔으니 괜찮겠지 하는 음식들이 문제인 경우가 많죠. 꿀뿐만 아니라 우리가 흔히 먹는 어떤 음식들이 혈당을 폭등시키는지 여러분은 아시나요? 사실 이런 오해는 당뇨 관리에서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잘못된 믿음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또 한 분, 70세 김옥희 할머니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김 할머니는 당뇨 진단 후 설탕은 입에도 대지 않으셨어요. 대신 매일 아침 몸에 좋다고 해서 현미밥을 드셨죠. 그런데도 혈당은 250을 넘었고 피로감에 하루 종일 소파에서 일어나지 못하셨어요. 할머니는 손주들이 놀러와도 같이 놀아줄 기운이 없다고 하시며 눈물을 보이셨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요? 하시던 그 모습이 저를 더 깊이 연구하게 만들었어요. 알고 보니 현미밥도 혈당 지수가 높을 수 있고 특히 아침에 밥부터 드시는 습관이 혈당을 급등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사례들을 통해 제가 깨달은 건 당뇨를 관리하려면 단순히 설탕을 끊는 것 이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식습관, 음식을 먹는 순서, 심지어 음식을 먹는 시간까지 모든 게 혈당에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 저도 이걸 알기 전까지는 약에 의존하며 답답한 날들을 보냈어요. 하지만 식탁 위에서 답을 찾고 나니 혈당은 안정됐고 무엇보다 삶의 기쁨을 되찾았습니다. 여러분도 그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여러분이 간과할 수 있는 위험한 식습관 5가지를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이 5가지를 알면 여러분의 식탁이 달라질 거예요. 당뇨 때문에 약을 더 먹거나 합병증 걱정에 잠 못 드는 날들이 줄어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위험한 식습관부터 살펴볼까요?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그 음식 혹시 혈당을 폭등시키는 주범은 아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식탁 위에 숨어있는 당뇨 환자에게 위험한 음식들을 하나씩 살펴볼 시간입니다. 우리는 매일 먹는 음식들이 건강에 좋다고 믿고 드시죠. 하지만 당뇨를 관리하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3가지 음식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 음식들은 우리가 건강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서 더 주의가 필요해요. 자, 어떤 음식들인지 그리고 왜 위험한지 함께 알아볼까요? 먼저 군고구마입니다. 군고구마는 달콤하고 포만감도 좋아서 건강 간식으로 사랑받죠. 겨울이면 길거리에서 고소한 냄새를 풍기며 우리를 유혹하잖아요. 하지만 당뇨 환자에겐 이 군고구마가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군고구마는 혈당 지수, 그러니 GI가 높아서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놀랍게도 군고구마 한 개는 밥 한 공기보다 혈당을 더 빨리, 더 많이 올릴 수 있어요. 제 환자 72세 최옥순 할머니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최 할머니는 매일 아침 군고구마를 드셨어요. 밥보다 가볍고 배고프지도 않으니 이게 최고야 하시며 좋아하셨죠. 하지만 혈당은 250까지 치솟았고 피로감과 어지럼증 때문에 하루 종일 힘들어하셨어요. 손주들과 시장에 가는 걸 좋아하셨던 할머니가 요즘이면 집 밖을 나오기도 두려워하셨습니다. 진료실에서 할머니가 저에게 물으셨어요. 선생님, 군고구마가 왜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간단한 해결책을 드렸습니다. 군고구마 대신 찐고구마를 소량, 그리고 식사 후에 드시라고요. 찐고구마는 GI가 상대적으로 낮고 식사 후에 먹으면 혈당이 덜 올라갑니다. 2달 뒤 할머니의 혈당은 140 이하로 안정됐고 다시 손주들과 시장을 다니시며 웃음꽃을 피우셨어요.
두 번째는 식사 순서입니다. 여러분, 밥상 앞에 앉으면 보통 밥부터 한 숟가락 떠서 드시죠? 저도 어릴 땐 그렇게 배웠어요. 하지만 당뇨 환자에게 이 습관은 혈당을 폭등시키는 주범입니다. 밥 같은 탄수화물을 먼저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요. 대신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먹으면 혈당이 훨씬 덜 올라갑니다. 연구에 따르면 식사 순서를 바꾸는 것만으로 식후 혈당이 30%까지 낮아질 수 있다고 해요. 제 환자 65세 이민수 어르신을 떠올려 봅니다. 이민수 어르신은 밥과 반찬을 동시에 드시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된장찌개에 밥을 말아서 후루룩 드시는 게 하루에 낙이셨죠. 하지만 식후 혈당이 300을 넘었고 다리가 무겁고 졸린 증상에 시달리셨어요. 어르신은 퇴직 후 동네 경로당에서 장기를 두는 걸 좋아하셨는데 요즘은 집중할 힘조차 없다고 하셨어요. 저는 어르신에게 간단한 방법을 제안했어요. 식사할 때 채소, 단백질, 그리고 마지막에 탄수화물 순으로 드셔보세요. 예를 들어 나물과 두부를 먼저 드시고 밥은 맨 마지막에 조금만 드시는 거예요. 한 달 뒤 어르신의 혈당은 15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어르신이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었는데 내가 왜 몰랐을까? 지금은 경로당에서 장기대회 우승까지 하셨답니다. 세 번째는 과일입니다. 과일은 건강의 상징이죠. 자연에서 온 단맛이니 괜찮겠지 하며 마음 놓고 드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당뇨 환자는 과일을 먹을 때 신중해야 합니다. 포도나 망고 같은 고당도 과일은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연구에 따르면 고당도 과일을 많이 먹으면 식후 혈당이 40% 이상 치솟을 수 있다고 해요. 67세 정미경 할머니 사례를 들어볼게요. 정 할머니는 매일 포도를 한 접시씩 드셨어요. 과일은 몸에 좋다던데 하시며 특히 포도의 달콤한 맛을 좋아하셨죠. 하지만 혈당이 불안정해졌고 결국 합병증 위험이 커졌다는 진단을 받으셨어요. 할머니는 손주들과 함께하는 주말 잣집 나들이가 삶의 큰 기쁨이었는데 요즘은 피로감 때문에 집에만 계셨어요. 저는 할머니에게 GI 낮은 과일, 예를 들어 블루베리나 사과를 소량, 그리고 식사 후에 드시라고 권했어요. 과일을 간식이 아니라 식사 끝에 디저트처럼 드시면 혈당 부담이 줄어듭니다. 3달 뒤 할머니의 혈당은 안정됐고 다시 손주들과 찻집에서 웃으며 차를 마시고 계십니다. 할머니가 제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포도를 끊으라 하셨을 땐 서운했는데 이젠 블루베리가 더 맛있네요. 이 3가지, 군고구마, 식사 순서, 과일은 우리가 건강하다고 믿는 것들이지만 당뇨 환자에게는 조심해야 할 대상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 이런 음식들을 어떻게 관리할지 정확히 아시게 될 거예요.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아직 2가지 위험한 식습관이 더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드시는 그 음식 혹시 혈당을 뒤흔들고 있지는 않은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당뇨 환자에게 위험한 식습관 마지막 2가지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앞서 군고구마, 식사 순서, 과일이 혈당을 얼마나 뒤흔들 수 있는지 이야기했죠. 하지만 일상에서 우리가 간과하는 2가지 습관이 더 있습니다. 특히 아침 식사와 간식은 하루의 혈당 흐름을 좌우하는 중요한 순간이에요. 자, 어떤 습관들이 문제인지 그리고 어떻게 바꾸면 좋을지 제 환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함께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아침 식사입니다. 여러분, 아침은 하루의 시작이잖아요. 그 첫 한 입이 하루 혈당의 흐름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침에 빵이나 시리얼 같은 고탄수화물 음식을 드시죠. 이런 음식들은 혈당을 급등시키는 주범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아침에 고탄수화물 식사를 하면 식후 혈당이 50% 이상 치솟을 수 있다고 해요. 제 환자 69세 우영희 할머니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우영희 할머니는 매일 아침 토스트에 잼을 발라 드셨어요. 가볍고 간편하니 좋다며 오랫동안 이 루틴을 지키셨죠.
하지만 혈당은 280까지 치솟았고 오전 내내 피로감에 시달리셨어요. 할머니는 동네 합창단에서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하셨는데 요즘은 연습에 갈 기운조차 없다고 하셨어요. 진료실에서 할머니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아침을 이렇게 먹었는데 왜 자꾸 졸리고 힘이 없을까요? 저는 할머니에게 간단한 변화를 제안했어요. 아침에 양배추찜 10장과 삶은 달걀을 드셔보세요. 양배추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이 급등하는 걸 막아주고 달걀은 단백질로 포만감을 줍니다. 한 달 뒤 할머니의 혈당은 130 이하로 안정됐어요. 무엇보다 합창단에서 다시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시며 웃으시는 모습을 보니 저도 덩달아 기뻤습니다. 할머니가 웃으며 하신 말씀이 기억나네요. 선생님, 양배추가 이렇게 힘이 셀 줄 몰랐어요. 두 번째는 저지방 간식입니다. 요즘 저지방이라는 이름이 붙은 과자나 크래커를 많이 보시죠? 포장지에 건강 간식이라고 써 있으면 왠지 마음이 놓입니다. 하지만 이런 저지방 간식은 포만감이 적어서 자꾸 더 먹게 만들고 결국 혈당을 올리는 결과를 낳아요. 연구에 따르면 저지방 간식은 포만감이 부족해 과식을 유발하고 혈당을 30% 이상 올릴 수 있다고 해요. 66세 김동현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김 어르신은 오후에 배고프실 때마다 저지방 크래커를 한 봉지씩 드셨어요. 칼로리가 낮으니 괜찮겠지 하시며 드신 거죠. 하지만 배고픔이 가시지 않아 결국 더 많은 과자를 먹게 되셨고 혈당은 200을 넘었어요. 어르신은 매주 동네 친구들과 등산을 즐기셨는데 요즘은 다리가 무겁고 숨이 차서 산에 오르기 힘들다고 하셨어요. 저는 어르신에게 저지방 크래커 대신 아몬드나 호두 같은 건강한 지방이 든 간식을 드셔보라고 권했어요. 견과류는 좋은 지방과 단백질이 풍부해서 포만감이 오래가고 혈당도 안정시키죠. 2달 뒤 어르신의 혈당은 140 이하로 떨어졌고 체중도 3kg이나 줄었어요. 어르신이 등산길에서 저에게 전화로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호두 몇 달이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 줄 몰랐습니다. 이젠 산 꼭대기까지 거뜬해요. 그 밝은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도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이렇게 아침 식사와 간식은 당뇨 관리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선택한 음식 하나가 혈당을 뒤흔들 수 있지만 반대로 작은 변화 하나가 큰 차이를 만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도 오늘 아침 그리고 오후 간식 시간에 이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자, 이제 이 위험한 식습관들을 알았으니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당뇨 관리에서 흔히 놓치는 중요한 주의사항들이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효과가 반감될 수 있어요. 다음으로 어떤 점을 꼭 기억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까지 당뇨 환자에게 위험한 5가지 식습관을 살펴봤습니다. 군고구마, 식사 순서, 과일, 아침 식사, 그리고 저지방 간식까지 우리가 건강하다고 믿었던 것들이 혈당을 뒤흔들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셨죠?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할 게 있습니다. 당뇨 관리는 단순히 음식만 바꾸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의 건강 상태와 생활 방식에 따라 주의해야 할 중요한 점들이 있죠.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히 놓치기 쉬운 2가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걸 알면 여러분의 노력이 헛되지 않을 거예요. 자, 어떤 점들을 꼭 기억해야 할지 제 환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함께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신장병이나 심장질환을 함께 앓고 계신 분들의 주의사항입니다. 당뇨 환자 중에는 신장병이나 심장질환 같은 다른 질환을 함께 가진 분들이 많아요. 이런 경우 일반적인 당뇨 식이요법을 똑같이 적용하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장병 환자는 칼륨이 높은 음식을 조심해야 해요. 바나나나 오렌지 같은 과일은 건강에 좋다고 알려졌지만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에겐 칼륨 과다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죠. 또 심장질환이 있는 분들은 소금 섭취를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짠 반찬이나 가공식품이 혈압을 올려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제 환자 71세 황순자 할머니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황 할머니는 당뇨와 신장병을 함께 앓고 계셨어요. 건강을 챙기려고 매일 바나나를 간식으로 드셨죠. 과일이니까 괜찮겠지 하시며 드신 거예요. 하지만 바나나의 높은 칼륨 때문에 신장 상태가 악화됐고 피로감과 부종이 심해지셨어요. 할머니는 손주들과 함께하는 주말 텃밭 가꾸기가 삶의 큰 낙이었는데 요즘은 몸이 무거워 집에만 계셨어요. 진료실에서 할머니가 저에게 물으셨어요. 선생님, 바나나도 안 되는 건가요? 저는 할머니에게 바나나 대신 칼륨이 낮은 블루베리를 소량 드시고 식후 혈당을 체크해 보시라고 권했어요. 또 짠 반찬 대신 저염 된장이나 채소 위주의 식사를 드시라고 했죠. 2달 뒤 할머니의 심장 수치가 호전됐고 혈당도 안정됐어요. 무엇보다 다시 텃밭에서 손주들과 웃으며 시간을 보내시는 모습을 보니 저도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른 질환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해서 본인에게 맞는 식이요법을 찾으셔야 해요. 두 번째는 혈당지수, GI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GI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GI는 음식이 혈당을 얼마나 빨리 올리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예요. GI가 낮은 음식이 당뇨 환자에게 좋다고 알려져 있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GI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같은 음식을 먹어도 사람마다 혈당 반응이 다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사과는 GI가 낮아서 당뇨 환자에게 괜찮다고 알려졌지만 어떤 분들은 사과를 먹고도 혈당이 급등하기도 해요. 연구에 따르면 개인의 혈당 반응은 체질, 식사 시간, 심지어 스트레스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해요. 제 환자 68세 최영식 어르신 사례를 들어볼게요. 최 어르신은 GI 낮은 사과를 매일 간식으로 드셨어요. 사과는 안전하다던데 하시며 믿고 드신 거죠. 하지만 식후 혈당이 200까지 올랐고 어르신은 자꾸 피로하고 졸리다고 하셨어요. 어르신은 퇴직 후 동네 도서관에서 책 읽는 걸 좋아하셨는데 요즘은 책을 읽다가도 졸음이 쏟아져 집중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저는 어르신에게 식후 혈당을 체크하며 본인에게 맞는 과일을 찾아보시라고 했어요. 몇 번 테스트해본 결과 사과 대신 키위가 어르신에게 훨씬 적합하다는 걸 알게 되셨죠. 키위를 먹은 후 혈당은 140 이하로 안정됐어요. 어르신이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키위가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어요. 이젠 도서관에서 책도 끝까지 읽습니다. 이처럼 GI는 참고용일 뿐 본인의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혈당계를 가까이 두시고 새로운 음식을 먹을 때마다 식후 1~2시간 뒤 혈당을 체크해 보세요. 그게 여러분에게 맞는 음식을 찾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이 두 가지 주의사항, 신장병이나 심장질환에 대한 조심, 그리고 GI의 한계를 아는 건 당뇨 관리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이걸 모르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골라 먹어도 효과가 반감될 수 있어요. 자, 이제 한 가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당뇨 관리에서 빠질 수 없는 모든 식사의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다음에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제까지 위험한 식습관과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들을 살펴봤습니다. 심장병이나 심장질환이 있는 분들은 식이요법을 조심해야 하고 혈당지수도 사람마다 다르게 작용한다는 걸 알게 되셨죠? 하지만 당뇨 관리에서 빠질 수 없는 정말 중요한 비결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건 바로 식이섬유와 좋은 지방이에요. 이 두 가지는 마치 약처럼 강력한 도구로 혈당을 안정시키고 건강한 삶을 되찾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의 식탁에 이 두 가지를 꼭 챙겨 넣으시면 놀라운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자, 왜 이게 중요한지 제 환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함께 알아볼까요? 먼저 식이섬유부터 이야기, 유익한 점이 많아요. 브로콜리, 양배추, 시금치 같은 채소나 현미 같은 곡물에 풍부하게 들어있죠. 식이섬유는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걸 막아줍니다.
위에서 음식을 천천히 소화시키고 혈당이 갑자기 치솟지 않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연구에 따르면 식이섬유를 하루 25사 30g 정도 섭취하면 식후 혈당이 20% 이상 낮아질 수 있다고 해요. 게다가 식이섬유는 장 건강을 개선하고 포만감을 줘서 과식을 줄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제 환자 70세 윤정희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윤 할머니는 매일 흰쌀밥을 주식으로 드셨어요. 밥이 없으면 밥이 아니지 하시며 흰쌀밥을 사랑하셨죠. 하지만 혈당은 200을 넘었고 자꾸 배고프셔서 간식을 찾으시곤 했어요. 할머니는 동네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꽃꽂이 모임을 즐기셨는데 요즘은 피로감 때문에 모임에도 빠지셨다고 하셨어요. 저는 할머니에게 흰쌀밥을 현미로 바꾸고 매 식사에 브로콜리나 양배추 같은 채소를 듬뿍 넣어 드시라고 권했어요. 처음엔 현미는 맛없다며 고개를 저으셨지만 한 달 뒤 혈당이 140 이하로 안정됐고 간식을 찾는 횟수도 줄었어요. 할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이젠 양배추 없으면 허전해요. 배고프지도 않고 꽃꽂이도 다시 시작했답니다. 식이섬유는 이렇게 작은 변화로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도 오늘 저녁 접시에 채소를 먼저 올려놓고 식사를 시작해보세요. 다음은 좋은 지방입니다. 지방이라고 하면 다들 살찌는 거 아니야 하시며 피하시죠. 하지만 아보카도, 올리브오일, 견과류, 고등어 같은 생선에 들어있는 좋은 지방은 당뇨 관리의 숨은 영웅이에요. 좋은 지방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과식을 줄이고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좋은 지방을 식사에 포함하면 식후 혈당이 15% 정도 낮아질 수 있다고 해요. 게다가 심장 건강에도 좋아서 당뇨 환자에게 꼭 필요한 영양소죠. 윤정희 할머니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할머니는 채소와 현미를 추가한 뒤 식사에 아보카도 반쪽이나 올리브 오일을 살짝 뿌려 드시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기름진 음식이 괜찮겠나 하시며 걱정하셨지만 저는 좋은 지방은 약과 같아요 라고 말씀드렸죠. 3달 뒤 할머니의 혈당은 120다 130으로 안정됐고 체중도 2kg 줄었어요. 무엇보다 할머니가 기뻐하신 건 배고픔 때문에 짜증내던 날들이 사라졌다는 거였어요. 선생님, 아보카도가 이렇게 고마울 줄 몰랐어요. 이젠 꽃꽂이 작품도 더 예뻐졌답니다. 하시며 보여주신 사진 속 할머니의 미소가 아직도 기억나네요. 좋은 지방은 이렇게 우리 몸과 마음까지 채워줍니다. 식이섬유와 좋은 지방은 당뇨 관리의 핵심이에요. 약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자연의 선물을 식탁에 올리면 혈당이 안정되고 삶의 활력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모든 식사에 브로콜리, 양배추 같은 섬유질 채소와 견과류, 생선 같은 좋은 지방을 꼭 포함하라고 권해요. 예를 들어 아침엔 양배추찜과 고등어 구이를, 점심엔 현미밥에 아보카도 샐러드를, 저녁엔 브로콜리와 호두를 곁들인 닭가슴살을 드셔보세요. 이런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혈당을 바꾸고 더 건강한 하루를 만들어줄 거예요. 제 환자들 중 80% 이상이 식이섬유와 좋은 지방을 꾸준히 챙긴 뒤 혈당뿐 아니라 기분까지 좋아졌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 위험한 식습관과 주의사항, 그리고 식이섬유와 좋은 지방의 중요성까지 알게 되셨죠? 이 모든 걸 하나로 묶어서 여러분이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다음으로 앞서 배운 것들을 어떻게 식탁에 적용할지 간단하고 실용적인 팁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제까지 당뇨를 악화시키는 식습관과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 그리고 식이섬유와 좋은 지방의 중요성까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씩 알아가다 보니 당뇨 관리가 그리 멀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걸 느끼셨죠? 이제 이 모든 걸 하나로 묶어서 여러분을 저녁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당뇨는 약으로만 다스리는 병이 아니에요. 식탁 위의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3가지 실천법을 제 환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들은 간단하지만 꾸준히 하면 놀라운 변화를 가져옵니다. 첫 번째 실천법은 군고구마 대신 찐고구마를 소량 식사 후에 드시는 겁니다. 군고구마는 혈당 지수가 높아서 당뇨 환자에게 위험하지만 찐고구마는 GI가 상대적으로 낮아요. 게다가 식사 후에 소량 드시면 혈당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연구에 따르면 찐고구마를 식사 후 디저트처럼 먹으면 혈당 상승이 25% 정도 낮아질 수 있다고 해요. 제 환자 67세 이정숙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정숙 할머니는 군고구마를 워낙 좋아하셔서 매일 아침 한두 개씩 드셨어요. 이건 건강에 좋다던데 하시며 믿고 드신 거죠. 하지만 혈당은 180을 넘었고 손발 저림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주무셨어요. 할머니는 손주들과 동네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걸 좋아하셨는데 요즘은 집 밖을 나오기도 힘들다고 하셨어요. 저는 할머니에게 군고구마 대신 찐고구마를 식사 후에 반쪽만 드시라고 권했어요. 처음엔 고구마 맛이 덜할까봐 걱정하셨지만 한 달 뒤 혈당이 120으로 안정됐어요. 할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찐고구마가 이렇게 달콤할 줄 몰랐어요. 이젠 손주들이랑 놀이터에서 신나게 놀아요. 여러분도 군고구마를 좋아하신다면 찐고구마로 바꿔보세요. 작은 변화지만 혈당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두 번째는 식사 순서를 바꾸는 겁니다. 채소, 단백질, 그리고 마지막에 탄수화물 순으로 드세요. 이 순서만 지키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연구에 따르면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먹으면 식후 혈당이 30% 정도 낮아진다고 해요. 이정숙 할머니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할머니는 밥부터 먼저 드시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된장국에 밥을 말아서 후루룩 드시는 게 하루의 시작이었죠. 하지만 이 습관이 혈당을 올리고 있었어요. 저는 할머니에게 식사할 때 나물이나 샐러드를 먼저 드시고 두부나 생선 같은 단백질을 먹은 뒤 밥은 맨 마지막에 조금만 드시라고 했어요. 처음엔 이게 무슨 차이가 있겠나 하시며 반신반의하셨지만 2달 뒤 혈당이 안정되면서 할머니의 표정이 달라지셨어요. 선생님, 채소 먼저 먹으니 배고프지도 않고 몸이 가벼워요 하시며 기뻐하셨어요. 여러분도 오늘 저녁 접시에 나물을 먼저 올려놓고 식사를 시작해보세요. 이 간단한 순서 바꾸기가 혈당을 안정시키는 큰 힘이 됩니다. 세 번째는 GI 낮은 과일을 소량 식사 후에 드시는 겁니다. 과일은 건강에 좋지만 당뇨 환자는 신중해야 해요. 포도나 망고 같은 고당도 과일은 혈당을 급등시키지만 블루베리나 사과 같은 GI 낮은 과일은 적당히 드시면 좋아요. 중요한 건 과일을 간식이 아니라 식사 끝에 디저트처럼 드시는 거예요. 연구에 따르면 식사 후 과일을 먹으면 혈당 상승이 20% 정도 줄어든다고 해요. 이정숙 할머니는 포도를 좋아하셔서 매일 한 접시씩 드셨어요. 하지만 혈당이 불안정해지자 저는 블루베리나 사과를 식사 후에 반쪽만 드시라고 권했어요. 할머니는 처음엔 아쉬워하셨지만 한 달 뒤 혈당이 안정되면서 미소를 되찾으셨어요. 게다가 할머니는 식사 후 10분 산책을 추가하셨는데 이 작은 습관 덕에 합병증 걱정 없이 지내고 계십니다. 할머니가 보여주신 손주들과 놀이터에서 찍은 사진 속 웃음이 정말 잊히지 않아요. 선생님, 블루베리가 내 새 친구예요 하시던 그 말씀이 저를 더 열심히 연구하게 만들었죠. 이 3가지 실천법, 찐고구마, 식사 순서, GI 낮은 과일은 간단하지만 꾸준히 하면 혈당을 안정시키고 삶의 기쁨을 되찾게 해줍니다. 이정숙 할머니처럼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자, 아직 2가지 실천법이 더 남았습니다. 아침 식사와 간식을 어떻게 바꾸면 좋을지 다음에 이어서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이제 실천 가능한 방법의 마지막 2가지를 이야기해 볼게요. 앞서 군고구마 대신 찐고구마, 식사 순서 바꾸기, GI 낮은 과일을 드시는 방법을 알려드렸죠.
이 방법들만 잘 지켜도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하루의 시작과 중간에 챙기는 음식이 혈당을 좌우한다는 걸 잊지 마세요. 아침 식사와 간식, 이 두 가지는 여러분의 하루를 더 가볍고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자,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제 환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한 팁들입니다. 대째, 아침 식사는 양배추찜 햇장과 삶은 달걀로 시작하세요. 아침은 하루 혈당의 흐름을 결정하는 중요한 순간이에요. 그런데 빵이나 시리얼 같은 고탄수화물 음식은 혈당을 급등시키죠. 반면 양배추찜은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걸 막아주고, 삶은 달걀은 단백질로 포만감을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아침에 식이섬유와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하면 식후 혈당이 30% 정도 낮아질 수 있다고 해요. 제 환자 69세 박민수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박 어르신은 매일 아침 빵에 잼을 발라 드셨어요. 간편하고 맛있어서 좋다며 오랫동안 이 습관을 지키셨죠. 하지만 혈당은 200을 넘었고 오전 내내 졸리고 힘이 없으셨어요. 어르신은 퇴직 후 동네 공원에서 아침 산책을 즐기셨는데 요즘은 다리가 무거워 집에만 계셨어요. 진료실에서 어르신이 저에게 물으셨어요. 선생님, 아침을 이렇게 먹었는데 왜 자꾸 피곤할까요? 저는 어르신에게 아침에 양배추찜 흰장과 삶은 달걀 하나를 드셔보시라고 권했어요. 양배추는 쪄서 부드럽게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달걀은 포만감을 줘서 하루를 가볍게 시작할 수 있죠. 처음엔 양배추를 아침에 하시며 고개를 갸우뚱하셨지만 한 달 뒤 혈당이 130 이하로 안정됐어요. 어르신이 활짝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양배추가 이렇게 든든할 줄 몰랐어요. 이젠 공원 산책도 다시 시작했답니다. 여러분도 내일 아침 양배추와 달걀로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간단한 변화지만 혈당과 기분이 달라질 거예요. 다섯째, 저지방 간식 대신 아몬드나 호두 같은 건강한 지방 간식을 선택하세요. 저지방 과자나 크래커는 건강하다는 이름표를 달고 있지만 포만감이 적어서 자꾸 더 먹게 되고 결국 혈당을 올립니다. 반면 아몬드나 호두 같은 견과류는 좋은 지방과 단백질이 풍부해서 배고픔을 오래 달래주고 혈당도 안정시켜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좋은 지방이 포함된 간식을 먹으면 과식 위험이 25% 줄어들고 혈당도 안정된다고 해요. 박민수 어르신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어르신은 오후에 배고프실 때마다 저지방 크래커를 한 봉지씩 드셨어요. 칼로리가 낮으니 괜찮겠지 하시며 드신 거죠. 하지만 배고픔이 가시지 않아 더 많은 과자를 먹게 되셨고 혈당은 180을 넘었어요. 게다가 체중도 자꾸 늘어나셨죠. 저는 어르신에게 크래커 대신 호두나 아몬드를 한 줌씩 드셔보시라고 권했어요. 견과류는 소량만 먹어도 포만감이 오래가고 혈당에 부담을 주지 않죠. 2달 뒤 어르신의 혈당은 130 이하로 유지됐고 체중도 5kg이나 줄었어요. 어르신이 산책길에서 저에게 전화로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호두가 이렇게 고마울 줄 몰랐어요. 이젠 배고프다고 짜증내는 일도 없어졌답니다. 그 밝은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도 가슴이 뭉클했어요. 여러분도 오후 간식으로 과자 대신 견과류를 챙겨보세요. 작은 한 줌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이 두 가지, 양배추찜과 삶은 달걀로 시작하는 아침, 그리고 건강한 지방 간식은 당뇨 관리에서 정말 강력한 도구예요. 박민수 어르신처럼 이 방법들을 실천하면 혈당뿐 아니라 체중, 기분까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자, 이제 이 모든 실천법을 바탕으로 당뇨를 이겨내고 더 건강한 삶을 사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다음에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일 따뜻한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당뇨를 악화시키는 식습관과 그 해결법들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군고구마 대신 찐고구마, 식사 순서 바꾸기, GI 낮은 과일,
양배추찜으로 시작하는 아침, 그리고 건강한 지방 간식까지. 이 모든 게 복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간단한 변화들입니다. 이 작은 변화들이 쌓이고 쌓여 여러분의 혈당을 안정시키고 삶의 기쁨을 되찾게 해줄 거예요. 하지만 제가 오늘 꼭 전하고 싶은 건 당뇨는 결코 여러분을 가두는 감옥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50년간 환자들을 보며 그리고 제 자신을 통해 그 사실을 몸소 증명해 왔습니다. 당뇨는 평생 약을 먹어야 하는 병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희망의 메시지를 제 이야기와 환자들의 변화를 통해 전해드릴게요. 저는 이승우, 85세의 내분비내과 의사입니다. 60세에 당뇨 진단을 받고 한때는 약에 의존하며 매일 혈당계 숫자에 울고 웃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저는 두려웠습니다. 이렇게 약만 먹으며 살다 합병증이 생기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저를 짓눌렀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처방전을 내려놓고 식탁 위에서 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채소를 먼저 먹고 좋은 지방을 챙기고 식사 순서를 바꾸는 작은 습관들로 저는 당뇨를 이겨냈습니다. 지금 85세인 저는 약 없이 건강하게 여전히 환자들을 만나며 활기찬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같은 나이 든 의사도 해냈는데 여러분이 못할 이유가 있을까요?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첫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제 환자 73세 김순옥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김 할머니는 당뇨 진단을 받고 한동안 절망 속에 사셨어요. 이제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는 생각에 눈물로 나를 보내셨죠. 혈당은 200을 넘었고 다리가 무거워 손주들과 동네 마실을 나가는 것도 힘들었어요. 할머니는 손주들이 집에 놀러와도 같이 놀아줄 기운이 없다고 하시며 한숨을 쉬셨어요. 진료실에서 할머니가 저에게 물으셨어요. 선생님, 정말 나아질 수 있을까요? 저는 할머니에게 간단한 방법부터 시작해보자고 했어요. 식사 순서를 바꿔 채소를 먼저 드시고 과자 대신 삶은 달걀을 간식으로 챙기시라고요. 또 과일을 드신 후에는 혈당을 체크하며 본인에게 맞는 과일을 찾아보시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지만 6개월 뒤 할머니의 혈당은 110 이하로 안정됐어요. 무엇보다 할머니가 다시 손주들과 동네 공원을 산책하며 웃으시는 모습을 보니 저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할머니가 보여주신 손주들과 공원에서 찍은 사진 속 미소를 잊을 수가 없어요. 선생님, 이젠 손주들이 나를 더 좋아해요. 하시던 그 밝은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김순옥 할머니처럼 제 환자들 중 80% 이상이 이런 작은 변화를 실천한 뒤 혈당이 안정되고 삶의 활력을 되찾았어요. 여러분, 당뇨는 여러분의 삶을 망가뜨리는 괴물이 아닙니다. 약에만 의존하지 않아도 식탁 위에서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내일로 미루지 않고 오늘 저녁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저녁 채소를 먼저 드세요. 과자 대신 삶은 달걀을 챙기세요. 과일을 드신 후 혈당을 체크해 보세요. 이 작은 변화들이 쌓여 여러분의 건강을 되찾고 손주들과의 소중한 시간을 더 많이 만들어낼 겁니다. 연구에 따르면 식이요법과 생활습관을 바꾼 당뇨 환자의 70%가 약 의존도를 줄이고 더 건강한 삶을 살았다고 해요. 여러분도 그 70%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거창한 게 아니에요. 하루 5분, 식사 때마다 조금만 신경 쓰면 됩니다. 저는 60세에 시작했고 지금 85세에도 여전히 건강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몇 살이시든 당뇨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희망을 행동으로 옮기는 마지막 팁들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일상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들이에요. 다음에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당뇨를 더 쉽게 관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비결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까지 당뇨 관리의 핵심 비결들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위험한 식습관,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 식이섬유와 좋은 지방의 중요성,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법까지. 이 모든 걸 알게 되셨으니
이제 여러분의 일상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팁들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당뇨 관리는 거창한 변화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루 몇 분만 투자하면 되는 작은 습관들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자, 어떤 팁들이 있는지 제 환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함께 알아볼까요? 첫 번째 팁은 식사 전에 물 한 잔을 마시는 겁니다. 간단하지만 정말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식사 전에 물 한 잔을 마시면 소화가 더 잘 되고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걸 막아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식사 전 물을 마시면 식후 혈당이 10도 15% 정도 낮아질 수 있다고 해요. 제 환자 66세 최병철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최 어르신은 당뇨 때문에 혈당이 150을 넘었고 자꾸 목이 마르고 피곤하셨어요. 어르신은 퇴직 후 동네 바둑 모임에 나가시는 걸 좋아하셨는데 요즘은 집중하기 힘들다고 하셨어요. 저는 어르신에게 식사 전에 물 한 잔을 마시고 식사 후 혈당을 체크해 보시라고 권했어요. 처음엔 물이 무슨 도움이 되겠나 하시며 반신반의하셨지만 한 달 뒤 혈당이 100 이하로 안정됐어요. 어르신이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물 한 잔이 이렇게 힘이 셀 줄 몰랐어요. 이젠 바둑판에서도 지지 않아요. 여러분도 오늘 저녁 밥을 먹기 전에 물 한 잔부터 마셔보세요. 이렇게 쉬운 방법이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 팁은 식사 후 10분 산책입니다. 식사를 마친 뒤 가볍게 동네를 한 바퀴 도는 것만으로도 혈당이 안정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식후 10-15분 걷기를 하면 혈당이 20% 이상 낮아질 수 있다고 해요. 최병철 어르신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어르신은 식사 후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시는 게 습관이셨어요. 하지만 이 습관이 혈당을 올리고 있었죠. 저는 어르신에게 식사 후 집 근처 공원을 10분만 걸어보시라고 했어요. 처음엔 이 나이에 뭘 걷나 하시며 망설이셨지만 2달 뒤 혈당이 100 이하로 떨어졌고 체중도 3kg 줄었어요. 어르신이 공원에서 찍은 사진을 보여주시며 하신 말씀이 기억나네요. 선생님, 걷다 보니 꽃도 예쁘고 공기도 좋더라고요. 이젠 산책이 하루의 낙이에요. 여러분도 식사 후 가볍게 걸어보세요. 동네 골목을 돌거나 아파트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작은 움직임이 혈당을 잡아줄 거예요. 세 번째 팁은 혈당계를 가까이에 두는 겁니다. 본인의 몸이 어떤 음식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는 게 정말 중요해요. 혈당계로 식후 한 2시간 뒤 혈당을 체크하면 어떤 음식이 혈당을 올리는지, 어떤 음식이 괜찮은지 알 수 있습니다. 최병철 어르신은 처음엔 혈당 체크가 귀찮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혈당계는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에요 라고 말씀드렸죠. 어르신은 식사 후 혈당을 기록하면서 본인에게 맞는 음식을 찾아갔어요. 예를 들어 사과는 혈당을 올렸지만 키위는 괜찮았던 거예요. 이걸 알게 된 뒤 어르신은 키위를 간식으로 챙기셨고 혈당은 더 안정됐어요. 어르신이 바둑 모임에서 웃으며 하신 말씀이 떠오릅니다. 선생님, 혈당계 덕에 내 몸을 알게 됐어요. 이젠 무서운 게 없어요. 여러분도 혈당계를 식탁 옆에 두시고 새로운 음식을 먹을 때마다 체크해 보세요.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에게 맞는 식이요법을 찾는 열쇠가 될 거예요. 이 세 가지 팁, 식사 전 물 한 잔, 식후 10분 산책, 혈당계 사용은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최병철 어르신처럼 이 팁들을 실천하면 혈당이 안정되고 삶의 활력도 되찾을 수 있어요. 제 환자들 중 85% 이상이 이런 작은 습관을 시작한 뒤 혈당뿐 아니라 기분과 체력까지 좋아졌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당뇨는 여러분을 가두는 병이 아니에요. 이 간단한 팁들로 여러분은 당뇨를 이겨내고 손주들과 더 많은 추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저녁 물 한 잔부터 마셔보세요. 내일 아침 식사 후 동네를 한 바퀴 돌아보세요. 그리고 혈당계를 꺼내 숫자를 확인해 보세요. 이 작은 변화들이 쌓여
여러분의 건강을 되찾아줄 겁니다. 자, 이제 모든 비결과 팁을 다 알려드렸습니다. 이 모든 걸 하나로 묶어서 당뇨를 이겨내고 더 건강한 삶을 사는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채울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곧 마무리하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당뇨를 악화시키는 식습관부터 시작해 혈당을 안정시키는 실천법, 그리고 생활 속 작은 팁들까지 살펴봤습니다. 군고구마 대신 찐고구마, 채소부터 먹는 식사 순서, GI 낮은 과일, 양배추찜으로 시작하는 아침, 호두 같은 건강한 간식, 그리고 식사 전 물 한 잔과 산책까지. 이 모든 게 복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의 식탁과 일상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작은 변화들입니다. 저는 50년간 환자들을 보며 그리고 제 자신의 당뇨를 이겨내며 확신하게 됐어요. 당뇨는 여러분을 가두는 감옥이 아닙니다. 식탁 위의 선택, 숟가락 한 번의 변화가 여러분의 삶을 되찾아 줄 수 있습니다. 제 환자, 70세 이영희 할머니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나눠볼게요. 이영희 할머니는 당뇨 진단 후 약을 먹어도 혈당이 200을 넘었고 합병증 걱정에 잠 못 드는 날이 많았어요. 손주들과 함께 시장에 가서 장을 보는 게 삶의 큰 기쁨이었는데 다리가 무겁고 피로해서 집에만 계셨어요. 진료실에서 할머니가 저에게 물으셨어요. 선생님, 정말 나아질 수 있을까요? 저는 할머니에게 오늘 배운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시라고 했어요. 채소를 먼저 먹고 양배추찜으로 아침을 시작하고 과자 대신 호두를 드시라고요. 그리고 식사 후 10분 산책을 잊지 마시라고 했죠. 6개월 뒤 할머니의 혈당은 110 이하로 안정됐고 약도 절반으로 줄였어요. 무엇보다 할머니는 손주들과 시장을 다니며 웃고 심지어 손주들과 함께 제주도 여행까지 다녀오셨어요. 할머니가 보여주신 여행 사진 속 미소는 제게도 큰 선물이었습니다. 선생님, 이젠 손주들이 나를 더 자주 찾아와요. 하시던 그 말씀이 아직도 가슴에 남아있어요. 여러분, 이영희 할머니처럼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당뇨는 평생 약을 먹어야 하는 병이 아니에요. 저는 60세에 당뇨를 이겨냈고 지금 85세에도 약 없이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저녁부터 시작해보세요. 채소부터 드시고 과자 대신 삶은 달걀을 챙기세요. 과일을 드신 후 혈당을 체크해보세요. 이 작은 변화들이 쌓여 여러분의 건강과 손주들과의 소중한 시간을 되찾아 줄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당뇨로 고민하는 친구나 가족에게 꼭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 많은 건강 비결을 함께 나눌게요.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